시정 잡주 들어가겠습니다. HLB가 이제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38,950원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건 한 14% 정도 오른 한 44,500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로 끝났어요. 왜 이렇게 또 이번에 반응이 좋았냐라고 보면 권리락 때문에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져서 가격대가 사람들이 진입하기 쉬운 가격대를 그나마 기존에는 한 9만 원 정도 했던 게 뭐 3만 원 후반 4만 원 돼서 진입하기 좀 편한 가격대로 내려와서 이게 올라간 건지. 근데 무증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제 수량은 반이 묶여버리는 거라서 유통수는 더 작아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신주 배정일이 4월 1일이란 말이야. 그때까지는 물량은 묶이는 셈이 된다라고 해. 그래서 근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갔단 말이야. 14%. 근데 이제 HLB가 그 정도인데 HLB 생명과학은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HLB보다 실제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더 올라갔어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다 샀어야 되는데. 뭐만 샀어? HLB만 샀지. 나도 이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생명과학을 사라고 그럴 걸 막 그랬는데 그 사이에 샀더라. 가격이 한 14%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 그 배경에는 좋은 이제 뉴스들이 좀 있었어요. HLB가 폴첸 박사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이 약물을 발명한 사람으로부터 그걸 특허권을 다 이제 사오고 그 사람도 이제 유증에 참여해서 이제 일원이 됐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어드벤첸이라고 하는 회사였더라고 미국에. 계속 이제 발표는 해.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완전 관해라는 표현을 썼고 그런 게 완전 관해가 관찰되었다 막 등등의 것들이 나왔는데 중국의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이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 자체는 아직 FDA에 승인받은 게 아니고 중국 내에서만 약품으로 이제 쓰이고 있는 거 승인이 이미. 돼서 사용이 되는 거고 걔랑 같이 이제 병용으로 하는 임상에서 뭐 간암, 폐암, 뭐 완전 간암 막 얘기 나왔다라고 하고 이미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10개 암종 중에 그다음에 15개 그 적응증에 완전 간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어. 근데 실제로 주가에는 별다르게 반응을 하는 요인으로는 작동을 못했지. 근데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이 종양의학 관련 전문지라고 하는 온콜로지 타임즈라는 게 있대. 발표된 걸 보면 FDA가 최신 뭐 동양 데이터를 통해서 선양 낭성암에 대한 리보세라닙의 희귀 의약품 지정 사실을 게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실은 2월 초에 나왔었던 얘기거든. 근데 이제 이 온콜로지 타임즈라고 하는 데에서 또 뭘 얘기를 했냐면 이 선양 낭성암이라고 하는 게 나도 이게 무슨 암이야? 뭐야? 침샘암이라고 해서 희귀병이래. 암이긴 한데 담배 되게 많이 희귀한. 피면 걸리는 거 아니야? 침을 많이 뱉어야지 걸리는 거겠지. 침 많이 뱉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근데 이 리보세라닙에 대해서 그 세포독성 항암제가 이게 1세대 항암제거든. 2세대가 이제 표적 항암제,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는 하는데 뭐 안정성이 높은 베스트인 클래스라고 해서 동일 계열 내 최고 의약품으로라고 해서 치료 물질이라고 극찬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전문 의학지에서 그게 기사로 나온 거야. 발표가. 그러면서 역시 이 HLB가 계속 이 항암 신약 물질 후보로 이 리보세라닙을 갖고 이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 약 자체가 아까 10개 그 암 종류하고 15개의 적응증에 대해서 완전 관해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하여튼간 좋은 데이터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직접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들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는 원래는 반응을 안 했는데 이번 주에 좀 반응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식이 좀 가벼워졌기 때문에 또 반응을 더 하는 건가? 내지는 지지난주에 예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증선위에 대한 발표가 좀 미뤄지면서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고 했잖아. 그 영향이 좀 계속 오면서 이런 또 좋은 호재성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이 반응을 더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유튜브 찍어서 그러네. 왜 그래? 우리가 띄운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사서 그런 거야, 내가. 현재 이 리보세라닙 같은 경우는 간암 1차 치료제로서 글로벌 3상 해서 사람들 계속 이제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 3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침샘암, 선낭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상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선낭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FDA로부터 희귀약품으로 지정된 바가 있다라고 했지 2월 달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희귀약품 같은 경우는 3상까지 안 가고 2상에서 한 다음에 바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더 까다로운 게 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본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상에서 반응이 이 주가에 대한 반응이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나왔는데 리버세라닙 이제 중국명 아파티닙이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에서 또 나온 데이터예요. 중국의 이제 공군 의과대학이라는 데서 이거는 좀 생뚱맞았어. 공군의 의과대학이 있는 거야. 근데 미국은 군대의 의과대학이 좋아. 그러니까 이거 군대 병원도 중국이잖아. 중국도 그런가 그렇지. 보네. 그런가? 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827명의 뭐 골 및 연조직 뭐 6종 환자에 대한 데이터와 뭐 최근 뭐 수년간 발표된 21건의 관련 연구 자료를 뭐 메타 분석해서 또 스위스의 의학 학술지 그러니까 프론티어인 온콜로지 그러니까 온콜로지의 스위스 지사인 것 같아. 거기서 또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뭐 또 리보세라닙의 어떤 객관적 반응률 ORR이라고 하지. 그다음에 질병 통제율 DCR이라고 하는데 동일 기존의 그 약물 대비 아주 높게 그 효과가 아주 정말 잘 나왔다. 그게 바로 이제 육종 치료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됐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랬는데 요거 금요일 날 나온 거는 HIV 그다지 처음에는 좀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별거 없이 그냥 끝났거든. 근데 이것도 결국은 HLB에서 제공을 한 거야. 보도 자료로서. 그게 이제 기사화가 된 건데. 자, 그러면 육종이라는 게 뭐야? 우리 육종 마늘은 알아도 육종을 모르잖아. 솔직히 육쪽이고 이런 육종이잖아. 아재관계를 그렇지, 맞아. 품격 떨어지게. 그래? 그래서 육종이라는 걸 좀 찾아봤습니다. 이 악성 종양은 보통 이제 암종과 육종으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암종이라는 거는 피부, 점막 등의 상피성 세포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고 육종은 근육, 결합 조직, 뼈, 연골, 혈관 등의 깊이 들어가는 거네. 비상피성 세포에서 생긴 악성 종양을 얘기하는 게 결국 육종도 악성 종양인 건 맞아. 그렇지. 이게 어디에 나왔느냐? 육종은 깊이 생기는 거고 암종은 이 상피 세포, 그러니까 바깥쪽에 좀 생기는 거, 피부암 이런 건가 보네. 그래서 이 근골격 조직의 어떤 악성 종양을 육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성 종양, 이 육종은 양성 종양과 달리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독립된 종양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네. 전이를 잘하나 보네. 그런 모양이야. 그래서 왜냐면 무슨 암에 걸렸는데 뼈로 전이 됐다. 맞아, 뭐 그런 맞아, 것들 맞아. 있잖아. 네, 그렇지? 네, 이제 네.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걸 육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육종에도 탁월한 효과가 치료 있다. 효과를 보였다라고 해서 같은 이제 기존 약물, 기존의 이제 다른 약물에 비해서 높은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또 하나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HLB의 뭐 차트를 밑에다 쫙 놓고 뭐 일봉 차트 해서 우리는 하는 방송이 아니잖아. 다만 HLB가 지금 계속 그 FDA에 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 위암 3차인지 4차인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3차까지 임상은 끝났고 이제 FDA 승인 절차만 NDA 승인 절차만 남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기사 때문에 두드려 맞아서 봉변을 당한 거잖아 기존 주주분들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반 이제 뭐 HLB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랑 달리 좀 우리는 자 그럼 과연 금감원은 뭐 하는 애들인지에 대한 거를 좀 우리는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놈의 금감원이 썩어 빠진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 자 보면 금감원장은 임기가 3년이고 네. 그다음에 연봉이 한 3억에서 3억 4천 왔다 갔다 합니다. 대통령보다 많이 받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 금융권 관련한 공기업 내지는 반민 반관 애들은 대통령보다 연봉이 다 높아. 기가 막히네. 아니 저기 한국은행 은행장이 더 높고 산업은행 그 이동걸 씨가 대통령보다 연봉 더 높을 거라고. 자 근데 그 조직을 보면 전체가 그 무기직까지 포함해서 한 2,100명 정도 되고 평균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고 있는 반민 반관 조직입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충당이 되냐? 기본적으로는 금융권, 즉 보험, 증권, 은행 걔네들이 회비를 내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감독 분담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 주고 저희 감독해 주세요 하는 꼴이란 말이야. 막말로, 그렇지?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주식이랑 이제 그런 채권들을 발행을 하잖아. 그 금융 업체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또 수수료를 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그 두 가지 재원으로서 얘네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보면 이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는 그 채용 비리가 얘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 윤석헌 씨도 채용 비리에 연루됐었던 어떤 간부급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승진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 그쪽 금융감독원 노조랑 좀 마찰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을 보면 전체의 45% 이상이 1급서부터 3급이야. 보니까 입사하면은 6급인 것 같더라고. 전체 1급에서 3급은 전체 반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KBS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 전체
한 반 정도가 중간 간부 이상에. 걔네도 연봉 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네. 얘네도 똑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평균이 1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정도면 지금 현재 그 은행보다도 좀 높아. 1천만 원 정도 평균 높은 걸로 나와 있고, 물론 얘네뿐만이 아니고 산업은행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얘네들이 보통 야 그래도 우리가 관 반 걸치고 있고 니네는 우리 감독받는 애들인데 우리가 니네랑 레벨이 같냐? 그래서 조금 더 쳐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보면 쳐주면 안 오지. 어? 안 쳐주면 거길 왜 가? 그래서 얘네들은 금융위와 기재부의 얘네는 통제를 기본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계속 얘네들의 어떤 일탈된 행동, 물론 금융위는 일탈된 행동 안 하겠어? 그치? 근데 이제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 어떤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 통제도 느슨하고 이제 그런 비판을 되게 많이 계속 받아왔었던 거지. 그래서 채용 비리 한 가지를 좀 보게 되면 2014년 얘긴데 그때 이제 금감원의 원장의 행시 출신 친구가 그 국회의원이었었더라고. 걔 아들이 변호사인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야. 걔를 하나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딱 봤더니 서류 전형서부터 쭉 보니까 밑에 애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서류 전형서 탈락되겠는데? 했더니 야 그러면은 탈락되면 안 되니까 방법을 좀 바꿔봐. 방법을 바꿔서 또 시뮬레이션 해봤겠지. 했는데 그래도 떨어지는데요. 야 뭐 또 없어? 해서 다시 한번 뭘 해서 얘가 채용이 돼요. 그런 게 2014년에 있었고 2015년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까 채용 비리에 연루됐었던 사람이 이번에 승진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윤석헌 지금 감독원장이랑 좀 마찰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5급 신입 공채에서 채용 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인해서 뭐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하고 했나봐. 징계도 좀 받고. 근데 그때 봤더니 금감원 수석 부원장을 지낸 김용환 당시 NH 농협 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고위직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 은행, 그치. 보험, 증권회사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맞아. 높은 또 직으로 가는 코스인 거잖아, 그렇지? 그런데 은행, 증권이랑 우리가 월급을 같이 받아, 그럴 순 없지, 우리가 민대라는 생각이 아주 팽배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엿볼 수가 있겠고. 거기도 정관예우 이런 거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그쪽은 보통 감사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 맞습니다. 건설 쪽은 감리로 가고. 아예 그냥 저축은행 이런데 감사로 그냥 가서 3년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앉아서 전화만 받아. 금감원 전화만.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뽑아주게 되냐면 수출입은행 부행장의 아들을 뽑아주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지. 또 수출입은행도 만만치 않잖아, 그치? 그치. 밀어주고 땡겨주고. 야 그러면은 산업은행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꿀 자리는 금융위원회에서 가고 높은 데는 금감원은 좀 하급으로 가요. 아니 취업 비리. 취업. 금융위는 일단은 공무원 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H라는 사람이 또 16년도에는 서울에서 일단 학부 대학교를 나온 친구를 카이스트로 이렇게 졸업했다라고 해서 허위 기재 한 지원자 합격에도 관여를 했대. 그러니까 허위 기재한 사람을 합격을 시켰다는 거야. 뭐 브로커야 뭐야? 몰라. 이 정도면 브로커지 거의. 그래서 금감원에서 이게 걸린 거잖아. 그쵸.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불합격 처리된 사람한테 손해배상금 1억 2천만 원을 결국 또 줬었다네. 그러면 이건 뭐야? 금감원은 거기 채용 비리에 연루된 이 사람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청구 안 하고 그냥 흐지부지 끝났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승진이 됐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좀 마찰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여러분 금감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바뀌면서 그 김기식 의원인가가 금감원장 가려고 그러다가 오만 난리들을 쳐가지고 그치. 금감원 못가게 한 게 금감원이잖아. 갔다가 바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하도 지랄들 해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 그때. 막 걔 얼마나 걔가 싫었으면은 막 언론이랑 막 난리 났었잖아요. 걔네가 비리도 비리인데 내가 또 금감원 또 한참 다녔었잖아. 그랬어? 이게, 내가 옛날에 사채업자고 할 때 금감원에 왔다 갔다 했다고. 사채업자를 할 너 때? 사채업자도 했어? 왜냐면은 그게 지금 은행하고 보험하고 증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중소서민 금융기관국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사채업자 그쪽 민원 받는 거는 금감원의 거기 담당이야. 대부업체 이런 것도 거기에요. 그러니까 은행, 증권, 보험이 합쳐졌다고 했지만 거기 말고 이제 찌끄레기. 나머지도 있는 거야. 근데 거기 사람들도 다 저축은행 가고 그래요.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근데 저축은행이나 이쪽 사채업자 이쪽은 민원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금감원 그쪽도 꽤 바쁜 데긴 해.
야 그러면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야 금감원의 그 네. 시장자본조사위원회 친구들은 신약개발회사로 가나? 그러니까 금감원도 보면은 이게 공무원 쪽 사이드 쪽 애들이 있고 실무 사이드 애들이 있어. 그래서 금감원에서 지금 뽑는 애들은 요즘에는 이렇게 전산 이쪽도 많아요. 그러겠지. 그쵸, 그래서 어쨌든 반민 시스템 반관이 해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애들을 뽑으려면 공무원을 뽑을 그러네. 수가 없잖아. 그러네. 전산감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애들은 좀 깨끗하고 실력 있는 애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최근에 들어가는 애들. 근데 그 약간 위에 사이드가 좀 썩은 거야. 옛날 그쪽에서. 아. 공무원 오래 한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 다니는 사람들, 지금 금감원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러니까 있으면 채용 비리가 있는 거지. 그치. 네? 거기가 꿀이. 근데 그 위쪽 사이드는 비리가 이제 그런 채용 비리 같은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금감원은 용서해 주는 곳이라고. 용서해준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용서해 주면서 대가를 받는 곳이라고. 아. 그치. 금융사고는 졸라 많잖아. 그치. 이걸 어떻게 다 잡으면 나만 할 곳이 없어요. 적당히 용서하면서 가는 거지. 또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 금감원 이제 직원들조차도 네. 뭐 주식 거래는 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되게 제약 조건이 있더라고. 그치. 근데 원래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증권사 직원들도 못해가 해놓는데.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은 일반 직원은 할 수가 있는데 애널들이나 걔네들은 못해. 그치. 근데 얘네는 일단은 할 수는 있는데 되게 제약 조건은 있더라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지. 근데 그치. 이제 뭐 신고도 해야 되고 정기적으로 해야 되고 횟수 거래 제한도 있고 거래 금액에 대한 제한도 있고 하는데 뭐 최근 몇 년 동안 했더니 121명이 걸렸다더라. 근데 이제 뭐 경고 조치를 받았다라는 등 경고 조치 받고 했다고 하는데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1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뭐 조사됐다라고 하는 게 또 기사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금감원 입장은 아니 우리 애들이 뭐 재산 증식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꺾겠습니까? 다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는 볼성 사나우니까 이렇게 좀 제한을 둔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봤더니 뭐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불공정 거래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냥 뭐 경고 경징계로 조치하고 끝났다? 경징계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모양이야. 이거는 걸린 애가 바본가? 그렇지. 근데 사실 금감원 직원이 그걸 뭐 신고하고 아니라 자기 뭐 마누라나 뭐 친구나 이런 걸로 하면 그치. 다 그냥 모르는 거잖아. 맞아. 또 근데 LH 그거랑 똑같죠. 우리는 이런 제도가 있어라고 그냥 요식행위로 해놓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근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놈들은 병신이거나 그치. 아니면은 뭐 아니면 그냥 그런 너무 근데 무뎌져서. 금감원 같은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고. 이게 뭐 미공개 정보라고 해봤자 뭐 기업의 영업비밀 이런 걸 알 수는 없는데 사고 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걸 미리 캐치할 수 있다고. 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거는 뭐 크게 돈 버는 거에는 뭐 뭐 좀 아는 것 같다 말투가. 뭘 알아요. 어쨌든 그래도 요즘 걔네는 그렇구나? 사고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만수르가 얘기한 네. 것처럼 HLB의 허위 공시에 대해서 자조심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민 반관 중에 반민은 아니겠네. 만수르처럼 그 전산 시스템이든 그거를 조사하는 팀은 민이랑은 아닐 수가 상관없는 있겠네. 거지. 그건 민이랑은 상관없다고 봐야지. 그치. 그럼 관이네. 그치. 관이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전서부터 금융위에서 넘어온 애들도 많았을 테고. 그치. 그치. 한국은행에서도 많이 갔더라고. 그렇지. 그러면 고위직일 수가 있겠네. 가능성으로 보면. 그치. 그렇죠. 그럼 점점 용의자 아니, 선상이 좁아지는데? 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 비지에 누출한 놈이 누구냐고? 그렇지. 누굴까? 뭐, 당연히 고위직이지. 뭐 기자를 만나고 다니려면. 만났을까? 전화로 했을까? 어디에 저기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 아니야? 흘렸는데 아니면은 그냥 아니야? 여의도에서 금감원 사람들이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던 걸 기자가 옆 테이블? 들어가지고 기자가 막 쫓아다녀. 기자가 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들은 거 보면 데스킹에서 걸렸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다 알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심한지 모르겠지만 뭐 풋옵션이나 이런 걸 어떻게 사놓고서 뭐 이런 이제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건 짤 잡아가야지. 그치. 그 정도까지 나쁜 짓까지 하겠어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이런 정치권이나 이런 관료 사회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선할 거다라고 하는 알지. 거기에 절대 기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최악으로 나쁘게 보면은 두 가지 지금 여기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떨어뜨리면서 한번 먹고 나중에 회복될 때 용서해주면서 다시 먹고. 근데 이제
2주 전에 써야 할 증손이 HLB에 대한 허위 공시권 자체가 상정이 안 됐고 그러면은 4일이거든요. 그때 이제 다시 증손이가 열린다고는 하는데 그때 다시 이 허위 상정이 공시권에 될지. 대한 자조심으로부터 받은 이 건을 상정을 또 안건을 상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 다음 주로 또 넘어가게 되면 신주 배정일이 돌아와요. 4월 1일 4월 날. 초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재 다들 마이너스가 계속 무중에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다 마이너스 50에서 시작을 했었을 거란 말이야. 지난주 월요일부터. 근데 이제 4월 1일이 되면 그 마이너스 50만큼 다시 채워진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채워질 때 이제 가격이 중요한 거야. 올라간 상태에서 채워지면 더 좋네. 플러스가 되는 그렇지,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돌아온 주가 또 정말 중요한 한 주가 주네. 됐다. 아. 그래서 HLB 생명과학은 정말 많이 일단 올라왔는데 HLB는 그거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회복은 못한 상태이긴 한데 내가 봤을 때는 이제 기대치야. 그러니까 뭐 HLB 주주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보통 이제 작년 뭐 9월 달이나 2월, 올 1월, 2월 가격을 보면 계속 9만 원에서 한 10만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전 가격으로 보면 9만 원 조금 안 되는 이제 8만 한 7천 원, 8천 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돼. 8만 8천 원 정도 가격 형성이 돼 있는 셈이긴 한데 그게 이제 다음 주 또 어떻게 뭐 시장 또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거니와 이번 주 계속 나왔었던 이런 좋은 호재성 기사거리가 최근에 또 되게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내놓는 것 같아. 그래서 주식 가격으로만 보면 대충 그러니까 종전 그러니까 그 무증 전 권리락 전 가격으로 보면 한 9만 5천 원에서 못해도 한 10만 5천 원. 지금 이제 무증 권리락 한 가격으로 보면 네 그냥 이 정도 가면 참 좋겠다. 그 기대치나 희망치 바램치로 얘기를 해보면 한 5만 2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까지 다음 주 정도에 올라가서 안착만 해주면 이제 종전 가격으로 보면은 10만 원 살짝 이제 올라가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4월 1일 이제 그 신주 배정일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에 만약에 NDA 신청이라는 게 뭐 다음 주가 나올지 솔직히 다 다음 주에 나올지 두세 달 뒤에 나올지 솔직히 그거는 뭘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게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가격이 회복된 상태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호재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엄청나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지. 행복회로 돌리시는 건가요? 아니 이거 내가 행복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고 만수르 본인이 너 이번 주 샀지? 수익률이 좋던데. 어쨌든 HLB하고 HLB 생명과학이 이제 이번 달에 사업 보고서 나오잖아. 작년 2020년도. 아직 안 나왔나? 아직 안 나왔더라고. 아.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일이 많았어. 그 어드벤첸이라는 회사도 어쨌든 12월에 인수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이게 이번 달에 나오는 사업 보고서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업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공모회도가 1,000억 이상 붙어 있다라는 건 사람들이 뭔가 찝찝하다라고 느끼는 거거든. HLB나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뭐 다음 달 정도에도 이야기를 해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 그 아마 이달 말 30일인가가 저기거든. 그 주총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다음 사업 주에 보고서 이제 의결을 하겠지. 이렇게 사업 보고서 나왔습니다라고 의결을 하겠지. 다음 주에 나오겠네. 감사 보고서는 그 일주일 그치. 전에 나와야 되니까 다음 주에 사업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다음 주에 길마담이 그 사업 보고서를 보고 HLB하고 HLB 생명과학에 대한 그걸 한번 쭉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네.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안 될 거야. 나오는 그 보고서 나오고 그 공시 뜨고 뭐 이렇게 하는 기간이 촉박하니까 4월 초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금감원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또 뭘 할 거냐면 식약처를 좀 들여다봐야. 아, 식약처. 식약처 문제 많거든. 또 이 제약 바이오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그치. 식약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갑 오브 갑이지 식약처. 야, 요즘 그 식약처가 열일하고 다녀. 무슨 제약회사 무슨 원료 성분을 조작했네 마았네 해서 조사 다니고 열일하고 있는 척을 하는데 식약처도 한번 조사해 보면 금감원에 뒤지지 않을 거다. 식약처 애들 주식하는지 까야 돼. 아 그래 걔네 제한 없을 거 아니야. 그렇네. 그거는 어떻게 돼 있는지 돈 되는 한번 타이밍이네 보자고. 진짜 식약처는. 그래. 완전히. 그 다음에 결국은 이런 식약처가 됐건 금감원이 됐건 이런 조직이 왜 이렇게 엉터리 조직으로서 지금까지 버텨왔냐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 정치에 이것도 다 그치. 기인하는 그렇죠. 거거든. 당연하죠. 그렇지? 정치의 수준에 따라가는 거지. 딱 그거야. 음.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 얘기도 나오고 뭐 대권 주자로서 물망이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김광수 소장님하고
소장님이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게 정말 맞다라고 하는 방송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김광수 소장하고 윤석열 총장을 검색을 해보시면 김광수 소장님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스탠스를 취해서 나가야지만 의미 있는 역할을 본인이 할 수 있다라고 그치. 하는 조언 아닌 조언하는 게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